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 보여줄 필통은 대나무를 이렇게 조각해 가지고 대나무에 조각을 했는데 국화입니다. 메랑국죽. 군자 중에 가을을 상징하는 오상고절에 이 국화를 조각해 놓은 대나무 재질의 필통입니다. 여기에 또 연필이나 뭐 필기도구를 꽂고 공부한 사람이 있겠죠. 여기 놓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1장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1장 제 짐 일부가 난 날 믿어,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1장에서는 나는 믿을 만하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주보입니다. 우주의 하나뿐인 보배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통도 유일하듯이, 그리고 뭐 다윗상이나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니 이런 그림, 나폴레옹 역시 마찬가지죠. 그도 유일했고 우리도 유일합니다. 우주의 하나뿐이니까 우리는 위대합니다. 우리를 존경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뿐이라는 거, 유일성이 곧 이 최고 또는 최선은 아니지만 우주의 하나뿐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우주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스스로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개도 주인이 예뻐야 남도 예뻐하듯이 스스로를 사랑해야 남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름의 희망을 담았습니다. 이름에 들어있는 바람, 이 희망. 저도 정형기, 성이 정, 기는 학렬, 형통할 형, 만사 형통하라고 지어줬는데 여러분들 역시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부합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뭐 계명을 많이 하는데, 계명 이유를 들어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지어준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 그 사람들에 대한 보답을 자기 이름에 맞게 삶으로써 자기 바람을 스스로 자기가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아주 좋죠. 우리는 또한 우리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주인공으로서 사는 겁니다. 주인공.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 드라마를 본다든가 아니면 그 운동 경기 하는 것, 남들이 하는 걸 보는 것, 영화를 보는 것도 역시 픽션이잖아요. 현실도 아니고. 그 남들이 연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쉬는 시간에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쉬는 시간도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기가 뭔가 주체적으로 휴식을 하는 것, 그리고 남다르게 휴식하는 것, 그것이 주인공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고, 사실은 그 요즘 뭐 그 대통령이니 이런 사람들,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머슴들입니다. 머슴들이 일을 잘못하면 임금 깎거나 주지 말아야 되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뽑을 때만 우리가 주인이고, 뽑아놓으면 뭐 그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 군수니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1인 국가의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우리 정책을 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돼서 부수적인 인물로 산다면 주인공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국 로또에서 수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과정만 해도 사실은 이 자궁에서 산도를 타고 그리고 질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과정이 어머니와 자식이 최고이자 최초의 애착을 갖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된다면 그렇게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이 우리의 후손이고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수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디 그 10억, 20억짜리 로또에다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주 자국 로또에 당첨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값을 높여서 우리 부모도 빛내야 됩니다. 신사임당이 유명해서 이율곡이 유명한 게 아닙니다. 이율곡이 유명해서 신사임당이 뜬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룸으로써, 이름을 얻음으로써 부모를 띄워올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자국 로또를 우리가 비싸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천하게 놀고 자기가 못되면 부모 욕 먹습니다. 네 애비가 누구야? 네 애미가 누구야? 그러려고 너 낳냐? 아주 그 망고 공용 욕으로 쓰는 게 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천한 엄마 밑에서 태어났다고. 왜 자녀가 부모를 욕먹입니까? 우리가 로또를 타고 났는데. 예. 그리고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전. 우리가 실패할 때 드는 것들이 있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나는 학벌도 안 좋다. 또 혈연이나 지연도 안 좋다. 대개 이 세 가지. 근데 부모는 돈과 직결된 거고 배경과 직결된 거죠.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죠. 사실은 생각하면 고마운 것들이고 내가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강의 중에도 얘기했지만 맹자의 어머니 자체가 환경이지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했다고 해서 삼천지교가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당이 공부한 게 아닙니다. 맹자가 공부했고 맹자의 어머니가 공부하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곧 환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배운 우리는 두수, 세수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입니다. 내 환경이 됨으로써 부모가 빛나고 내가 좋은 배경이 됨으로써 자녀가 제대로 되는 거죠.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전은 한계가 있지만 환경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사는 힘이 있습니다. 혼자 와서 혼자 살다 혼자 가는데 고독은 원초적 본능입니다. 우리는 고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혼자 있을 때 인간의 품질이 정해집니다. 군자 신기독이라 그랬죠.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삼간다 그런 이야기인데 혼자 있을 때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고독해가지고 막 접선하려고 하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럼으로써 자기를 망가뜨리면 결국 자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주변이 같이 망가지는 거죠. 왜? 자기가 혼자 사는 힘이 없으니까. 1인 가구가 지금은 최고의 가구 형태입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로 봐서 앞으로 혼자 사는 것은 대세가 될 겁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그렇다면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혼자 왔다, 혼자 살다, 혼자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 있는 게 불안해서, 혼자 있는 게 고독해서, 혼자 있는 게 뭐랄까 불쾌해서, 불안해서 상대를 만나려고 하죠.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그럴 수야 있죠. 그러나 요즘은 최고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 섹스마저도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별 효용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뭐랄까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흔해져서 우리들이 혼자 있는 것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을 잘 승화시키지 못함으로써 같이 만나도 같이 결합해도 그래서 최고의 만남이라고 하는 결혼마저도 아주 가벼웠잖아요.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워졌잖아요. 그게 혼자 있을 줄 몰라서 그렇게 생기는 측면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 있을 줄 있잖아요. 왜? 그런 능력을 길러야 돼. 본래 혼자
자궁에서 있다가 혼자 나와서 혼자 살다 혼자 가니까요. 그렇게 따로 선 사람이 따로 또 가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역시 사회적 동물로서 또 같이 살 줄도 합니다. 저는 이제 육남매가 이렇게 같이 살아서 지금도 이제 명절 되면 이렇게 조카들이랑 많이 모이면 같이 옛날에 방에 막 형제들 그냥 부모까지 좁은 방에 옛날에 뭐 서너 평이나 되나요? 거기에 대우선미 같이 살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명절에 지냅니다. 명절에 여행 가는 것도 좋죠. 그래요. 부부만 있는 것도 괜찮죠. 뭐 명절 증후군이다. 그거 피하려고 소극적으로 명절의 의미를 이렇게 파편화시키는 그런 거 역시 나쁠 건 없죠. 그러나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의미를 살려서 그때 형제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보는 좀 불편하지만 말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주고받는 그리고 부모 문제를 가지고 그럴 때 이야기하는 제가 뭐 올 3, 4월에 어머니 간병을 하느라고 이렇게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요양병원이나 또는 이 그 대학병원 같은 데에서 보면은 이 돈 문제를 가지고 부모가 바로 옆에 있는 데서도 뭐 전화로 다툰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형제들이 와서 다툰다든가 하는 것도 간간히 눈에 띄더라고요. 물론 아름다운 모습이 많지만요. 그런 부정적인 걸 보면은 조금 씁쓸해서 그렇게 같이 살면서 이제 형제들이 높낮이가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움퍽짐퍽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준 건 크게 보이지만 받은 건 또 적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 또 형제들 사이의 이 관계가 같이 살면서 이게 조율이 잘 돼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같이 사는 연습을 형제들끼리도 잘 못하는 측면이 많아요. 이게 가족이라는 게 두 얼굴, 세 얼굴이 있어가지고 가장 친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를 하게 되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실망이 크고 실망이 커서 갈등이 극단적으로 가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 같이 사는 연습은 집에서도 해보고 밖에서도 해봐야지만 우리가 온 이 나라가 국가 하면 집 같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가족같이 실제로 유사가족이 돼 있잖아요. 전부 다 이모고 고모고 누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사는 것은 마음속을 보면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아서 안타깝죠. 그러니까 같이 사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긍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각을 해서 꾸밀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 이따가도 보여주겠지만 그냥 대나무 그대로 잘라서 아니면 나무 생긴 대로 구멍 파가지고 만든 필통도 많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외모에 참 불만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 제가 이렇게 유튜버도 하면서 많은 유튜버에 대한 강의를 듣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이 제목과 썸네일 이 뭐랄까요 광고 카피처럼 제목도 잘 잡고 이 영화 뭐랄까 광고지처럼 썸네일도 잘 잡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기대를 하고 들어가면 실망할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참 뭐 슬펐는데 들어보니까 아니네? 그러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외면을 중시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이게 스치는 만남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외모로 뭐랄까 자기를 드러내는 게 많죠. 외모 자본 좋아요. 외모도 돈이죠. 외모력, 외모 매력 그래요. 외모 매력 있죠. 매력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좋죠. 같이 걸어다니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여자나 남자나 이 자동차나 집이나 집에서 나올 때 힘을 주지만 좀 더 비싼 사람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옷이나 가방이나 이 자동차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동차는 승차감 때문에 타는 게 아니라 하차감 때문에 탄다. 옷은 자기 가리려고 입는 거 아니라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를 가리려고 이게 치부를 가리려고 입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여주려고 입는 거다. 아주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너무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 자식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그 다음에 배우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나도 뭐가 있어야 되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었던 것. 노인들은 왕년 이야기하고 젊은 사람들은 있어야 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하나도 없는가. 있는 그대로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 타령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있는 것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나를 믿을 만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도 좋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잘 다듬으면 또 좋죠. 기왕이면, 예, 저도 화장되고 그러니까 조금 젊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모습이 아니어서 그런지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런 것 자체도 뭔가 이렇게 말하는데 제 스타일을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만들므로써 그게 심신에 이 부담을 준달까? 아무튼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 얼굴에 뭔가 칠한 것 때문에 막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원래 이 얼굴 칠하려고 하는 게 이게 가리려고 해서 칠했다고 하잖아요. 흙으로 사냥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람 얼굴을 가리고 짐승에게 다가가려고 했다고 하는 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화장설에 대한 설이 뭐 여러 가지 그 이성을 이렇게 뭐랄까 유혹하려고 한다는 설, 사냥하기 위해서 자기를 은폐시키려고 했다는 설, 또는 그 자연스럽게 이 노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그 배우게 됐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화장 유래에 대한 설이 있는데, 우리는 자기를 다듬는 거죠. 본래는 이 성형도 미용 성형이 아니라 이 회복 성형, 자기 있는 그대로 이렇게 회복하려는 것이 성형의 출발이었다고 하죠. 전쟁에서 출발했고. 그러나 지금 미용 성형이 유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마가 필요하죠. 자기를 갈고 닦을 필요가 있죠. 우리는 공부로, 일로 자기를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렇게 밥벌이 잘해왔잖아요. 난 믿을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밥벌이 하면서 바람직한 일을 했잖아요. 밥벌이에도 품질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 일 또 해봤습니다. 우리는 믿을만 합니다. 자기를 불신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자기도 자기를 믿지 않는데 남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어도 우리가 자기를 불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옆집 아줌마 때문에 사실은 자식한테 너무 과잉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원 하면서 보면 정말 이 전부 다 이 어머니들이 전문가 같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학원에서 이렇게 논술을 할 때 조금 파고 들어가면 신문 내용도 제대로 모릅니다. 사실은 입시 요강 잘 모릅니다. 논술 논자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그냥 어머니들이 전문가 행세하려고 하는데, 역시 해본 게 좀 있고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믿을 수 있으면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이 혹시 자존감 상하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넘어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믿을 만하다. 일부 난 날 믿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자신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믿으세요.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실패투성이지만, 못난 점 많지만, 부족한 점 많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40대 50대가 많이 듣던데 충분히 자신을
믿을 만합니다. 나도 나를 안 믿는데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정영기 TV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100배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